저는 사실은 뮤지컬 역사가 새로 씌워지고 있다. 이 두 작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둘 다 뭐냐면 다 대극장 영미권 작품이라는 소리입니다. 대극장 영미권 작품을 말하자면은 논 레플리카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집어넣어서 여성 배우들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덕션은 저는 신의 한 수다. 우리 칼린 쌤 데려온 거는 정말 신의 한 수다. 이번에 새 제작사가 붙어 있거든요. CJ ENM과 샘 컴퍼니와 롯데 이렇게 새 제작사가 작품을 이제 제작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 그 42분간은 조금 새롭게 읽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사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백스테이지 뮤지컬이죠. 백스테이지 뮤지컬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은 뮤지컬이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서사로 풀어주는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적인 뮤지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스테이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서사로 풀어서 이것을 이제 그 뮤지컬 온스테이지에 올리고 이걸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LP님이 얘기하셨던 게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근데 원래 백스테이지 뮤지컬은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의 하나의 장르예요. 하위 장르. 뮤지컬 영화에서 원래 만들어져 있었던 하위 장르고 이것을 80년에 이 42번가가 뮤지컬 무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 뮤지컬 티어러 그러니까 뮤지컬 티어러에서도 백스테이지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이제 쭉 굉장히 원형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작품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그래서 80연가는 백스테이지를 서사로 풀고 온스테이지는 뭐냐면은 프리티 레이디라는 작품. 이 작품의 위딘, 그러니까 뮤지컬 안에 있는 뮤지컬을 온스테이지로 데리고 오고 백스테이지를 서사로 풀어주는 두 개가 붙어 있는 장르다. 그러니까 굉장히 메타적인 뮤지컬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잘 보면 그 인터미션 전에 굉장히 인터미션 되게 재밌게 가져갔는데 그게 이 메타랑 딱 붙어 있거든요. 어떻게 가냐면은 이 그 도로시 부르기 이 프리티 레이디 연습하다가 다쳐요, 다리를.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공연을 올려야 되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우리 공연 닫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이 줄리안 마시가 나오더니 우리 공연 닫아요라고 하면서 인터미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메타적이잖아요. 그래서 객석에서 이게 뭐지? 술렁술렁술렁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그 작품의 양식하고 딱 붙어 있는 연출이거든요. 이런 연출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 42번가는 이 백스테이지 뮤지컬이라는 양식적인 개념을 사실 알고 가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백스테이지에서 벌어지는 것이 서사로 뽑혀져 있고 프리티 레이디라는 쇼가 온스테이지에 올라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티 레이디라는 쇼의 한 장면들이 계속 이렇게 컴필레이션처럼 무대에 쫙쫙쫙쫙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작품이 30년대가 배경이기 때문에 당시에 30년대에는 이제 브로드웨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이 대공황 시대 때문에 이 뮤지컬 배우들이 성취가 없었어요. 공연이 제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작품이 처음 시작할 때 대사가 뭐냐면은 줄리안 마시가 공연을 올린대 이거예요. 근데 이 첫 대사가 중요한 이유가 그게 당시에 많은 배우들에게 고용 창출을 말해주는 신호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작품에 안 올라가서 다들 손가락 빨고 있었는데 줄리안 마시라는 걸출한 연출가가 무대를 새로 시작해 주니까 이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이제 장면이 뭐냐면 오디션 장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난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꿈을 품고 패기 소요가 지방에서 이제 뉴욕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뮤지컬을 제작한다라는 게 어나운스 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30년대에 제작이 잘 쉽지 않았던 당시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단비 같은 소식을 듣고 막 오디션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패기 소요가 프리티 레이디의 주인공이 되고 이제 앙상블로 들어와 있다가 주인공으로 전격 발탁이 돼 가지고 이제 잘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프리티 레이디 공연이 끝난 다음에 패기 소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예요. 이 패기 소요가 선택을 이제 딱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스타로 거듭나는 공연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서 얘한테 이제 파티에 오라고 초청이 옵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에브너예요. 에브너는 이제 폐기소가 너무 예쁘니까 호텔로 와라. 여기 호텔에 이제 온갖 뭐 다 있겠죠. 뭐 제작사, 뭐 연출가, 온갖 유명한 셀럽들이 다 거기 있을 거고 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오퍼를 받아요. 근데 또 하나 자기랑 같이 앙상블에 있었던 친구도 얘기해요. 너 우리 친구들 앙상블 친구들끼리 내 아파트에서 파티를 할 거야. 근데 올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패기소야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친구들한테 가요. 그랬더니 줄리언 마시가 뭐래요? 그렇지. 그게 패기소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사는 정말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대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사실은 펭귄 소녀를 천거했던 줄리안 마시에게 천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친구예요. 앙상블 친구.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앙상블로 있고 싶진 않겠죠. 모두가 사실 스타를 꿈꿉니다. 그런데 앙상블 친구가 앙상블로 있었던 패기를 적극적으로 도로시 브룩 자리에 천거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게 여성으로 바뀐 줄리언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줄리언 마시가 앙상블 친구의 천거를 듣고 이 패기 소녀를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패기 소녀는 스타가 됐지만 결국 친구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30년대에 일자리가 없었던 앙상블들을 응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면 1980년이라는 브로드웨이를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60년대 이후에 브로드웨이는 사약기를 걷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60년대 이후에 브로드웨이는 브로드웨이 음악이라는 게 20대들에게 올드한 음악으로 치부됐던 시기였거든요. 그 이유는 60년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락앤롤 시대가 이제 오죠. 누구냐면은 비틀즈와 롤링스톤즈 이런 이제 그 아주 걸출한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브로드웨이 튜는 정말 올드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70년대에 뭐 지저스 이런 작품도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70년대를 지나가면서까지 브로드웨이에서 정말 예전하고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작도 쉽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록작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브로드웨이 음악을 뭘 가지고 할까? 이 제작자들이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해? 이때도 역시 앙상블들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설 자리가 없었던 거야. 근데 80년, 딱 80년에 30년대 대공황 시대, 즉 앙상블 배우들이 설 자리가 없었던 그 시대를 가지고 그 시대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80년 브로드웨이를 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앙상블들에게 응원을 하는 작품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작품이 저는 이 그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혹자는 이 작품에 뭐 서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앙상블들에게 응원을. 사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사실은 30년대, 80년 브로드웨이라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과 결부가 돼서 너무나 리얼리티를 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작품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이 브로드웨이 42번가, 특히 42번가는 정말 정말로 그냥 텍스트예요. 브로드웨이를 환기하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측면 굉장히 잘 읽어줘야 되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서사가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품고 있는 내용은 정말 풍성한 내용이 많다. 그리고 도로시 부룩이 정말 좋아했던 자기 애인이었던 팻 데닝. 이 둘이 어떻게 만나느냐. 보드빌 스타로 만나거든요. 보드빌이란 게 뭐겠습니까? 1927년에 북뮤지컬이 시작되기 전에 브로드웨이, 그러니까 이 The Great White Way를 정말 풍미했던 공연이 바로 보드빌이거든요. 보드빌 시대에 활약했던 두 배우가 한 사람은 30년대로 넘어와서 계속 스타로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약간 가려진 존재로 살고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제작했던 이 인물, 이 에브너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러니까 당시에 브로드웨이가 굉장히 뭐랄까 이중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는 꿈을 실현시키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어떤 곳? 방탕하고 음탕한 곳. 사실 뭔가 노래 자체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긴 음탕한 곳이야.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이중성이 다 그 어떤 투자자를 통해서 잘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캐릭터로 뽑아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구현된 무대가 바로 42번가여서 그 자체가 브로드웨이 생태를 또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텍스트로 또 기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쇼가 있어요. 뭐 너무 탭댄스가 좋아요. 탭댄스가 너무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이번에 또 6명을 더 넣어가지고 앙상블로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무대를 만든 라인 하나를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무대가 아주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객석을 마지막에 컨트콜 때 앞으로 빼거든요. 이 앙상블 배우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객석 안으로 나와서 춤을 같이 추고 해서 너무나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끝났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간 연출에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런 쇼들이 아주 강화된 작품이긴 한데 그냥 이게 단순한 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오늘 너무나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 요만큼인데요.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에서 한번 줄여보는 걸로 하고 혹시 뭐 다른 분들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뭐 다른 거보다는 제가 본 거는 이미 예술의 전당에서 정상. 했던 음, 공연인데 이번 거는 못 봤지만 사실 대학로에서 많이 공연을 보다 보면 그런 이런 그랜드한 사이즈의 무용이 가미된 이런 맞아요. 뮤지컬이 고파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그렇죠. 때 그냥 수혈하기 너무 좋은 작품이잖아요. 지금 또 너무 보드빌 얘기 끝내주죠. 나왔는데 음악은 보드빌 그 자체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맞아요. 보드빌 음악이 약간 고플 때쯤 그때쯤 음, 가서 보이면 정말 수혈이 쫙쫙 되는 네, 그런 거라서 너무 전 좋고 이 빅밴드 사운드와 탭댄스가 딱 어우러졌을 때의 그 쾌감 해가 맞아 이게 뮤지컬이었지 요런 맛이 있었지 딱 요거 오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앙상블이 꽉 찬 무대, 그리고 이렇게 안무가 꽉 찬 무대, 이런 거 좀 지금 그리워요. 그래서 이제 빨리 다음 가세요. 주에 보러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지금 큰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변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역사를 담은 뮤지컬이잖아. 이 안에 아직 그 옛날 얘기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작품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쵸? 그, 우리 이제 섬유단이 했던 작품이 네, 네,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아, 그것과 약간 이제 비교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떠오르면서, 맞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뮤지컬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뮤지컬이 또 만들어졌다는 것이 또 새삼 즐겁고 재밌기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브로드웨이 네네. 42번가처럼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또 유쾌하게 코미디로 풀었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크게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또 이런 것들 또 연관 지어져서 생각이 나는 리뷰였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40연가 이번에 진짜 탭댄스가 좋아요. 탭댄스가 너무 잘해요. 배우들이 진짜 너무 잘합니다. 아우, 예. 재밌겠다. 아, 진짜 윤하건 배우로 봤는데 저는 진짜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최유정 배우도 지금 너무너무 잘한대요. 딱 우리 좀 전에 조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 이게 뮤지컬이야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음, 이게 뮤지컬이야예요, 정말. 근데 아, 앙상블이 지금 32분이세요. 너무 엄청 멋져요. 많다니까요. 이번에 6명이 더 들어왔어요. 아, 진짜 이거는 너무 멋있고, 할인받고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힘을 많이 줬습니다. 제작사에서 정말 힘을 많이 줬고,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배우들이 다. 몸매도 진짜 예쁘고, 어쩜 그렇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캐스팅하셨는지 진짜 훌륭해요, 훌륭해. 그리고 정말 춤을 잘 추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 공연 보다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연출이 하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아마 느끼셨을 텐데 이렇게 그 우리 여성 앙상블들이 이렇게 바닥에 동그랗게 누워가지고 다리를 어, 들었다 내렸다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만들고 하면서 그때 거울이 위에 천장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객석에서 거울과 이 배우들을 같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건 거울에 있는 형상이에요. 근데 그 거울에 있는 형상이 어떤 그냥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무가 되게 기하학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1933년 영화에 버스비 버클리라는 안무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비 버클리가 굉장히 잘했던 안무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오마주인 거죠. 네, 음, 뮤지컬에서 그것을 오마주해서 뽑아 올린 건데
이 버스비 버클리 안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무를 유려하게 한다거나 안무에 정서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스토리를 만들거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무늬를 만드는 거, 무늬, 모양. 기하학적인 약간 군대에서 하듯이 이렇게 어떤 열과 행을 맞춰가지고 요런 그 모양을 만드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안무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30년대 버스비 버클리가 할리우드에서 했던 그 안무작들을 다 보면은 요런 그 모양들이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요런 것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레베카님께서 말씀해주신 연출의 요걸 공연에서 두 번째로 보는 거였거든요. 첫 네. 번째 어디서 봤냐면 뷰리 앤 더 비스트 미녀와 야수가 디즈니에서 직접 하는 거였어요. 웨스트엔드에서 리미티드 런을 하고 이 영국 투어를 돌았거든요. UK 투어를. 거기에 딱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Be Our Guest에서 나오는데 근데 그 저도 음악적으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Be Our Guest 음악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되게 막 화려하고 근데 이러고 생각이 났고 저는 또 이 공연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저는 퍼니걸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퍼니걸도 어떻게 보면 약간 백스테이지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저 퍼니걸도 생각났고 심지어 퍼니걸 또한 이제 스타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약간 맞아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딱 말씀해주신 그 앙상블을 응원한다는 부분 얘는 그래서 뭐 결혼을 해서 어떻게 저렇게 뭐 계속 살았지만 이곳에서는 이 42번가에서는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패기 소야가 이제 앙상블 친구들과도 계속 잘 지내잖아요. 그 점이 다르고 근데 참 저는 얼마 전까지 했던 그 브로드웨이 판 그걸 보고 왔거든요. 퍼니거를 리아 미셸로 봤었는데 근데 다들 나오면서 하는 말이 다 좋은데 탭이 너무 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한 명만 나와서 해서. 근데 여기는 정말 와, 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 시절에는 부모님이 1년에 공연을 하나만 보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한번 미치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를 알아서 알겠다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SM 이제 큰 제작사죠. SM 엔터테인먼트 공연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중에 이제 소녀시대가 마지막으로 한 공연이 딱 요 분위기였거든요. 계단도 있고 딱 의상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 생각했고 또 이걸 왜 생각을 했느냐. 아, 이렇게 역사적인 것들을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 되게 저는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물론 엔터테이닝으로 보시는 분들 너무 존중하지만 이렇게 역사 공부하고 가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껍게 보이는 거죠. 예, 우리 인류학에서 쓰는 두껍게 보기. 그 예, 용어가 바로 이제 이 작품에 적용이 될 수 있죠. 재밌는 게 저도 요새 오디션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디션 보러 배우님들이 오시면 이제 이력서를 내잖아요. 기본 이력서를. 거기에 브로드웨이 42번가 있으면 연출님들이 무조건 탭댄스 시켜요. 어, 탭댄스 해봐라. 그래서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이제 배우 이력이 있으면 그냥 저는 어림짐작을 하죠. 아, 탭댄스 시키시겠구나. 그러면 음, 탭댄스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이력이 있는 배우가 그날 8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탭댄스를 오늘 하루 종일 보겠네 했는데 역시나 하루 종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작품이 탭댄스의 진심이고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고 안에서 내용상 그래서 저도 너무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여름에 기분 좋아지는 작품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보고 나면 짜릿짜릿 진짜 너무 행복하고 예, 그 뮤지컬이라는 어떤 판타지 이런 것에 제대로 젖어들 수 있는 네,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가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번 버전이 너무 좋아서 예, 이 작품 자체를 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번 버전이 너무 좋아서 네, 그냥 4.9점? 와, 예, 5점 역시 만점에 4.9점을 드리겠는데 0.1점은 왜 제가 했을까? 그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4.9점. 네, 그냥 4.9점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는 행복한 관극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갈 건데 그때는 이제 다른 줄리언 마시를 이제 남성 배우가 하는 걸로 예, 그렇게 가서 또 결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연들은 잘 보면 사실 안무가 제대로 나와 있는 공연이 거의 없잖아요. 한국 공연들은 드라마 중심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대극장 공연이 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창작으로서 대극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극장이 나와도 한국 공연은 거의 드라마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댄스, 안무가 주요 그래머가 되는 공연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것도 안무가 주요 그래머가 되죠. 그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것도 처음부터까지 다 안무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42번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큰 사이즈,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의 작품들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는 그냥 드라마를 어떻게 쓰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거에 다 정향이 돼 있기 때문에 뮤지컬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는 공연이 바로 42번가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